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레벨 1 시간이고요. 저는 강사 홍지웅이라고 합니다. 레벨 1에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얼터 이렇게 세 과목 담당하고 있고요. 레벨 2, 3가 더 저 계속 만나셔야 되니까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시간이긴 한데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북 4고요. 오늘은 북 1입니다. 그래서 이 첫 수업 때 항상 그 계산기 사용법과 그리고 시간 가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수업하실 때는 요거 계산기 B2 플러스 준비하셔야 되고요. 준비 안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시정지 누르시고 다시 계산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같이 오늘 보실 거는 북 1에서 쉴즈 교재 65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65페이지 오시게 되면은 Reading 6, The Time Value of Money라고 적혀있죠. 요거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시간 가치를 내가 어떻게 잘 측정하냐, 이걸 어떻게 헷갈리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벨 3까지 가시게 될 때 어차피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 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 숙지법도 같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필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서 같은 것은 제가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리니까 이걸 따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 PDF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수업 그냥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메모할 게 있으시다. 그럼 그것다 메모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시간 때 제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목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LOS가 요 밑에 있죠. 요 사이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CFA 시험이라는 게 결국 LOS별로 나오기 때문에 LOS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음부터 LOS를 뭔가 공부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실 거고 내가 근데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러시면 좀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만나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복리라는 걸 만나게 돼요. 복리. 자, 복리가 뭐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은 1년 뒤에 받게 될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년만 예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2년을 예금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원금에도 이자가 붙겠지만은 우리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그걸 복리라고 하고 그걸 있어 보이는 용어로 영어에서는 compounding interest rat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compound interest rate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자에 또 이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interest on interest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 1년만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5년 뒤, 아니면 7년 뒤까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리 수익률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간,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직선에 그려놨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고요. 여기가 저 미래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뭔가 어떤 밸류, 가치라는 것은 시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용어 중에서 present value, future value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말 자체는 present value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의 가치고요. future value는 저 먼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타임라인을 항상 그려놓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도 타임라인 그려놓으시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복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present value 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멀리 future value까지 가게 될 때는 이게 1년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게 굴러서 가게 되죠. 마치 우리 눈사태가 날 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복리 효과가 점점 우리가 무섭게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가 기간 동안 컴파운딩 구르고 굴러서 저 멀리 시점에 가게 되면은 우린 그것을 future value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도 역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uture value 저 멀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가치로 데리고 왔을 때는 얼마일까라고 보는 방식이죠. 자, future value를 다시 기간 동안 컴파운딩 할인을 해서 오게 됩니다.
할인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요게 present value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10% 수익률입니다. 이자율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원금 X가 있어요. X에다가 우리가 10%를 하고 2년간 굴렸다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요게 future value라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밑에 있는 것은 future value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곱하기 할인을 해줍니다. 똑같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승을 한 다음에 이건 분모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요게 현재 가치인 X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지금 옆으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요 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예금이 1000불이 있는데요. 얘가 8% 이자율로 3년 구르게 되면은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현재 이자율이 8%인데 3년 뒤에 3,000불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얼마를 예금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66페이지를 펴시게 되면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간단히 나와 있는데 그거 간단히 한번 보고 그 전에 슈이즈 교재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65페이지 가볼게요. 자, 가보게 되면은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이그젠 포커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그젠 포커스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 케플란이라는 이 슈이즈 교재 협회에서 지금 CFA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 포커스 보시게 되면은 첫째 줄에 이렇게 써있죠. This topic review covers time value of money, concept and application. 자, 협회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컨셉과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모듈 6.1 가보게 되면은 EAY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Compounding Frequency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단락 보시게 되면 The Concept of Compound Interest or Interest on Interest. 뭔가 우리 복리라는 것은 is deeply embedded in time value of money procedure. 그래서 협회의 시간 가치에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자, time value of money application frequently call for determining future value. 자, 미래 가치를 계산하게 될 때 우리가 활용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on investment cash flow as a result of effect of compound interest. 우리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적용되는 compound interest rate를 적용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 그런 이펙트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의 끝에 The computation of the present value. 그럼 시간 가치, 합의 시간 가치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게 되면 works in opposite direction.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그냥 곱했던 것들이 분모로 들어왔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66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Using a financial calculator.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숙제되는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FA 협회가 얘기하는 계산기는 총 2개가 있어요.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BA2 플러스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HP12C라는 이제 계산기가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수업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BA2 플러스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BA2 플러스에서 이거 프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정도 있는데 프로를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가장 기본형 쓰셔야 됩니다. 이페스 코리아 수강 등록, 코스피 수강 등록 하시게 되면은 계산기 같이 오죠. 그 계산기 쓰셔도 전혀 합격에 지장 없다. 그리고 가끔 이제 시험장 가시는 재미난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배터리 닳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배터리. 그래서 계산기를 2개 가져가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혹은 전날 배터리를 이제 뭔가 갈아 끼시는 분도 봤고. 근데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글씨가 점점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는데 글씨가 하얘지지 않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험 당일날 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례로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괴물 같은 배터리를 갖고 있냐면은 제가 CFA 레벨 1 시험을 2008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봤거든요. 저 그때 썼던 계산기 배터리 아직도 안 달았어요. 저 계속 강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터리가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구매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차터 홀더가 될 때까지 배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Using a financial calculator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be able to use a financial calculator when working time value of money problems because the exam is constr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candidates have to ability to do so.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험 문제 풀게 될 때 화폐의 시간 가치를 풀게 되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탈리크로 써 있죠. CFA Institute allows only two types of calculator to be used for the exam.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 타입의 계산기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간단히 보시게 되면은 이 계산기가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컨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세컨드.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이행 1열에 보시게 되면은 세컨드 써 있는데 이 세컨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글자 위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들이 있죠. 걔네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컨드 누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맨 마지막 줄 밑에 있는 CE-C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클리어 워크가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벨 3 갈 때까지 여기 있는 기능의 10%도 다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쓰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랑 같이 시험 문제 몇 개 풀어보시게 되면은 다 익숙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동글뱅이들이 있죠. 앞으로 용어를 좀 축약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텐데 계산기에 써 있는 용어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밑에 동글뱅이 N이 나와 있는데 N은 number입니다. number. 자, 그래서 봉리를 하게 될 텐데 몇 번을 굴릴 거냐라는 방식이에요. 3년 갈래? 그러면은 1년 복리수일로 쳐갔을 때 3번. 6번 갈래? 6년 갈래? 그러면 N은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IY는 interest rate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8% 이자를 적용했다. 그럼 I에다가 그냥 10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IY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것이 IY를 우리가 기능을 쓰게 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은 우리가 0.1을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II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10이라고 쓰시게 되면은 알아서 얘네들이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PV, Present Value 약자고요. Future Value, 그리고 그 FV, Future Value 약자입니다. 그리고 Paymen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PMT의 약자거든요. 자, Payment, PMT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사게 되면은 만약에 매년 이자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채권의 가치를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 채권의 가치는 내가 받게 되는 이자들의 총합, 그리고 내가 만기에 받게 되는 그 채권의 만기 때 받게 되는 파밸류 금액을 합산한 걸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채권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는 이 PMT 기능을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연금을 배우게 돼요. 연금. 애니어티라고 하는데 그 연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얼마씩 받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 PMT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변수들을 다 입력을 하고 결국 계산기이기 때문에 CPT, Comput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CPT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P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계산기가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이 계산기 사용법은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기능들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은 정말 친절하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LS 6.A부터 가보겠습니다. 6.A. 자, 공부하는 방식은 다 아실 거예요. 67페이지. 일단 LOS를 읽어요. 읽은 다음에 내가 이거를 답할 수 있으면 이 LOS는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LOS에서는 뭔가 interpret, describe, identify 이런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내가 그 챕터는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calculate라는 LOS를 봤다. LOS의 시작이 calculate 하라. 그럼 거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자고요. 제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수석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은 제가 절대 합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얼도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효율적으로 합격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강의 습관이 그거잖아요.
45분 하고 끊고 45분 하고 끊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1.6배속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시간 1시간에 강의를 2개 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45분으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 6.5에 보겠습니다. 자, interpret interest rate as a required rate of return, discount rate, or opportunity cost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rate type이라고 써 있는데 이자율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이걸 배우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7만원인데 이걸 사요. 이걸 사서 1년 뒤에 한 얼마 정도가 되면은 좀 만족하실래요? 그럼 제가 여쭤보면은 뭐 8만원, 8만 5천원 이러시거든요. 그럼 7만원에서 8만 4천원 갖다 쳐보자고요. 내가 수익률이 20% 먹는 거예요. 20%. 자, 근데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돈 버는 승리하니까. 자, 비트코인이 지금 2천만 원인데 그럼 1년 뒤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면 좀 만족하실래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20% 수익률을 매기게 되면은 비트코인 2,400만 원이네요. 그걸 만족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고은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 야, 시티은행에서 30만 불 간대. 그럼 얼마야? 3억이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많은 수익률을 받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비트코인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될 때는 내가 기대하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한 것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의 의미라는 것은 required rate of return. 이자율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required rate of return. 내가 그 자산한테 바라게 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비트코인이 위험한 것처럼 위험도가 높을수록 내가 바라고자 하는 required rate of return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이자율 얼마 책정하실래요? 뭐 한 1%? 아니면 그냥 당신과 얘기만 한 것만 해도 나는 참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뭐 원금만 주시면 돼요. 0% 뭐 이러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1%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뭘 믿고 내가 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각자 신용도가 다르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사업 계획이 있어요. 저 기업이 나한테 얘기하는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사업 계획은 좀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시한 숫자들을 다 그냥 믿어줘요. 하지만 약간 이상한 사기꾼이 말하는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믿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숫자를 할인해서 갖고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할인율은 낮게 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할인율은 올라간다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것은 할인율 개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가지는 다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위험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올라가는 개념이죠. 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금액 X를 투자하게 돼요. 위에랑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한테 바라는 요구 수익률, 비트코인한테 바라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텐데 이거에 요구 금액 2% 금액이 위험도가 위험할수록 더 올라간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할인 개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저놈이 나한테 얘기하는 숫자 Y가 있어요. Y가 있는데 내가 쟤한테 돈을 얼마에 빌려주고 쟤를 얼마나 할인을 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금액이 해당이 될 텐데 얘가 위험할수록 요게 올라간다는 거죠. 할인율이 높으면은 당연히 저 Y 값에 적용돼서 나오게 되는 산출된 값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opportunity cost.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88을 보게 되면은 2화에 최택이라는 캐릭터 나오는데 이게 박보검 씨가 연기한 캐릭터거든요. 걔가 바둑대회에서 5천만 원 상금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쌍문동 식구들이. 그러니까 덕선이 엄마가 음마 아파트를 사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야,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이나 해. 닭장 같은 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후회하시겠죠? 지금 20억 넘었나? 근데 극중에 덕선이 아빠가 은행원으로 나오는데 덕선이 아빠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자는 많이 못 주는데 따박따박 1년에 15%씩은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은 15%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저축 말고 딴 데다가 투자했다는 것은 내가 그 이자율보다는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오는 기회비용. 요즘 사회 초년생들이 적금 안 하고 왜 다 주식해요? 적금해봤자 이자율 1%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주식을 해가지고 인생은 한방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되는 경향인 거잖아요. 저금리 시대에서. 자, 그래서 이자율은 이렇게 opportunity cost 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 슈에즈 교재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언제쯤 고금리가 되려나. 자, 67페이지 LOS 6.A 밑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타임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냥 한번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A Interpret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Interest rate are our measure of the time value of money. Also risk difference in financial security lead to difference in their equilibrium interest rate. 자, 그래서 종목별로 우리가 이자율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리스크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quilibrium interest rate are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죠. For a particular investment. 옆에다가 비트코인 적어놓으세요.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요구 수익률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interest rate are also referred to as discount rate. 자, 그래서 할인율 개념으로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은 opportunity cost가 나옵니다. 68페이지에 as the opportunity cost of the current consumption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회비용이고 이것은 현재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지 투자를 해서 돈을 모을지 이런 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opportunity cost 기능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는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그 리딩 6 읽으실 때는 사실 진정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과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초 개념을 잡아가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나중에 북 4 가시게 되면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는 진정한 이제 기업금융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6.B로 가볼게요. 6.B. 6.B는 risk free rate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볼 거고, 그거 말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뭐예요? 리스크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무위험 이자 수익률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다 위험이 존재하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미국 국채도 리스크 프리 레이트인가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국채 말고 딴 데다 투자하게 될 땐 당연히 리스크 프리 말고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리스크 프리 레이트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개념적으로 그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Real Risk Affiliation이 게 있습니다. Real은 뭐예요? 진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Real은 뭔가 우리 세상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다 걷어내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eal Risk Affiliation은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한 리스크 affiliation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10%라고 해보자고요. 자,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을 잘 보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율을 잘 걷어넘게 되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0%인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1%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eal Risk Affiliation,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걷어간 거예요. 그럼 1%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빼놓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2018년인가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6천만 %였어요. 6천만 %. 자, 그러면은 짐바브웨 국채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6천만 % 플러스 알파겠죠? 자, 근데 사실상 6천만 % 알파라고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대박 같은 투자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걷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된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화폐라든가 환율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자, 그래서 Real Risk Affiliation,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걷어낸 수익률이고요. 인플레이션까지 그래도 포함해서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Nominal Risk Affiliation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관찰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T빌이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사진식으로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는 것은 리얼 리스크 프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해준 금액이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항시켜가지고 여기로 보내게 되면은 리얼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는 것은 노미널 리스크 프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준 금액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레벨 3까지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레벨 1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가 아닌 이상 추가적인 리스크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스크 프레임 말고 어떤 걸 더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일단 첫 번째로 디폴트 리스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국채가 왜 무위험 이자 수익률이에요? 미국이 절대 디폴트가 날 것 같지가 않다. 달러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마당에서 돈이 부족하면은 돈을 다시 빵빵빵 찍어내면 되는 거지. 진짜 가끔 억울하지 않습니까? 걔네들 그냥 쇼미더머니 치면 끝이에요. 또 발행해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모두가 달러를 원하니까 그것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고 돈 신나게 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아닌 이상 어떤 기업이든 나라든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폴트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적용되는 위험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리퀴디티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동성 리스크는 잘 팔리지 않을 위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페어밸류가 있을 텐데 시가가 있을 텐데 그 시가대로 안 팔릴 위험이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제가 만약에 10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빚이 10억이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한테 와요. 야, 돈 갚아. 그래 얘기하는 거지. 집 딱 보여주면서 야, 우리 집이 100억이야. 팔아서 너 10억 바로 갚고 내가 90억 내가 다시 챙기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집이 안 팔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낭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억 말고 제가 50억이 되면 팔리긴 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퀴디티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가진 페어밸류대로 내가 제대로 팔릴 수 있는 리스크, 디스카운트 안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머추리티 리스크, 만기 리스크.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단기채가 있어요. 단기채. 그러면은 단기채는 이 정도까지만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내가 받게 될 이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받게 되는 원금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단기채 말고 장기채가 있어요. 그럼 장기채는 이 기간 동안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이때 원금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가치평가 어떻게 할까요? 가치평가 여기에 있는 애들을 현재 가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얘의 가치예요. 이거 가치평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는 애들 다 현재 가치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근데 이 현재 가치로 데리고 올 때 각각 다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자, 근데 시중에서 이자율이 갑자기 빵 올랐어요. 그럼 이자율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영향이 클까요? 얘가 영향이 클까요? 얘가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왜? 지금 적용받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게 될 때는 이자율 변동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기채, 장기채가 가격이 출렁거리는 게 달라요. 당연히 장기채일수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더 출렁거립니다. 요거를 이제 픽스드 인컴 시간에 배우겠지만 유식한 용어로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매추리티 리스크, 만기 리스크도 존재하고 이것은 결국 장기채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LOS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는 거에서의 개념,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리스크 프리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OS 같이 볼게요. 6.B. 자, Explain an interest rate as the sum of a real risk-free rate and the premiums that compensate investor for bearing distinct types of risk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The real risk-free rate of interest is the theoretical rate on single-period loan that has no expectation of inflation in it. 자, 그래서 지금 real risk-free rate라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다 걷어낸 다음에 단일 기간에 적용되는 무위험 이자 수익률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좀
현실 세계에서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반영해주는 것이 어떠겠는가 라고 나오는 것이 nominal risk free rate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TB rate are nominal risk free rate because they contain inflation premium.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the approximate relation here is nominal risk free rate는 real risk free rate 더하기 expected inflation rate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 그래도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securities may have one or more types of risk. 자, 그래서 security들은 뭔가 투자하게 될 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types of risk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뭐에다가 플러스 알파?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우리가 얘한테 맞는 적절한 이자 수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에 default risk. 자, 그래서 얘가 망할 위험이죠. 그래서 the risk that borrower will not make the promised payment in a timely mann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대, 약속한 시간대에 우리 약속했던 우리의 그런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할 리스크라는 거죠. 자, 그리고 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이죠. the risk of the receiving less than fair value. 우리의 공정가치만큼 우리가 팔았을 때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turity risk. 자, 그래서 만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치일수록 더 뭔가 위험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longer maturity bond have more maturity risk than short-term bond and require maturity risk premium. 그래서 장기치를 사는 게 훨씬 더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 할인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게 될 때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quired interest rate security라는 것은 nominal risk free에다가 플러스 default risk premium 하고 그 다음에 liquidity premium 하고 그 다음에 maturity risk premium 해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최종 산출물이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게 될 때 기대해야 되는 요구 수익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에서 투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LOS 6.C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C. 자, 여기부터가 이제 좀 진정한 화폐의 시간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C에 뭐라고 쓰면 EAR이라고 써있죠. Effective Annual Rate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은 Annual Rate은 뭔가 연간 수익률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Effective가 붙죠. 자, Effective가 붙는다는 뜻은 표시된 거랑 실제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텍스레이트, 법인세, 대한민국 법인세를 24.2%라고 해보자고요. 사실은 22%인데 여기에 주민세 2.2%가 붙어서 24.2라고 해보자고요. 자, 근데 모든 기관들, 법인들의 텍스를 매겨보면은 실제 24.2%를 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기업들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업한테 적용되는, 실제 적용됐던 세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유식한 말로 유효세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effective tax rat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텍스 레이트는 적용되는 건 맞으나 실제로 그 기업들이 어떤 건 비용으로 인정받고 어떤 건 수익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절세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느 소득 구간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effective가 붙게 되면은 실제 적용되는 값은 얼마인가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걔네들은 고시를 하게 될 때 연 이자율 에다가 복리, 적용기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줄에 써놓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effective annual rate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일례로 이런 거겠죠. 금융기관 A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1년 수익률을 8%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3년간 제가 약속드립니다 라고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는 똑같이 8%하고 똑같이 3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A 상품과 B 상품이 같을 것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두 번째 줄에 써놓은 거예요. 같은 연 8%여도 저 8%를 복리 기간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R이 달라질 수 있다. 얘는 봤더니 1년에 한 번 컴파운딩을 해주는 애예요. 자, 근데 밑에는 뭐였냐면은 1년에 2번 컴파운딩 해주는 애예요. 자, 그러면은 1번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1.08에 3승으로 하게 되면은 3년 뒤에 우리가 얼마 받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해준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8%가 아니라 4%짜리를 6번 컴파운딩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8%가 더 크나 이거를 3번 컴파운딩 하느라 그리고 1.04를 6번 컴파운딩 하느라 누가 더 유리하냐? 당연히 값이 컴파운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가 더 중요하다, 더 값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컴파운딩을 하냐, 그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스테이티드 레이트, 표시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결국 EAR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EAR이라는 것은 1 더하기 period rate. 지금 비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한 기간의 세트 단위가 4%,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간 적용되는 것은 8 나누기 2 해서 4%겠죠. 그 4%가 우리가 복리 가는 구간까지 승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은 우리의 effective annual rate이 나오게 되겠죠. 응용 문제 가볼까요? 그럼 만약에 이거 말고 1년에 12번 컴파운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8% 나누기 12를 한 다음에 1 더하기 한 다음에 요거에 12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숫자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 숫자는 당연히 앞에 있는 얘네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스테이티드 레이시라고 하더라도 피리어드 구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EAR이 달라지게 되고, 당연히 피리어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피리어드 구간이 많을수록 Effective Annual Rate는 증가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C 페이지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말이 빠른 편이긴 해서 저도 제 거를 1.6배속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미 말을 1.6배속처럼 하기 때문에 그냥 1배속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자, 6.C Calculate and Interpret. 자, LOS에 드디어 Calculate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거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alculate and interpret the effective annual rate given the stated annual rate and frequency of the compounding. 자, 그래서 stated rate이 있고요. 그리고 frequency of compounding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EAR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에 자, financial institution usually quote rate as stated annual interest rate.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냥 annual interest rate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Along with the compounding frequency as opposed to quoting rate as a period rate.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실 근데 그 stated annual rate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컴파운딩을 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6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Compounding, the result of the compounding is known as the effective annual rate or effective annual yield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annual rat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자율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yield는 보통 업계에서 이걸 수익률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뭐 이자율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율이든 수익률이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EAR may be determined as follows 나와 있죠. 그래서 식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R은 1 더하기 period rate에다가 m승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줍니다. 자, 그리고 period rate이라는 것은 where 밑에 나와 있죠. 자, stated annual rate를 이것을 나눠주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 달에 한 번 해주겠다. 그럼 나누기 12 하면 되고, 뭐 분기별로 한다. 나누기 4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example computing EAR 가보시게 되면은 compute EAR if the stated annual rate 12%. 자, 일단 금융기관이 고시한 게 12%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뭐 나오냐면은 compounded quarterly로 나와 있죠. 1년에 4번 컴파운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EAR을 계산하게 될 때는 12%를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EAR을 나누기 4 해줘서 3%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1년짜리를 계산하게 되면은 answer 바라보시게 되면은 EA라는 것은 1 더하기 0.03에다가 그리고 괄호 닫고 4승을 해주죠. 그다음에 나누기 1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5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보셔야 될 거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stated annual rate는 12%였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2.55%가 EAR, Effective Annual Rate였다는 거죠. 자, 이 0.5%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1년만 지금 우리가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한 10년 묶어 놔봐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계산기 사용법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계산기 온 키시고요. 네, 온 키신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this solution is the y에 x승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1.03 그 다음에 y의 x승을 찾아줍니다. 자, y의 x승은 여기 지금 5행 4열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4 한 다음에 는을 눌러주시기 때문에는 1.13이라고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이라는 숫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컴파운딩 레이트, 그리고 컴파운딩 프리퀀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이거든요. 자, 이그젬플 보시게 되면은 자, using a straight rate 6%, compute EAR for semi-annual, quarterly, monthly, and daily compounding. 어떤 애들은 daily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6%라더라도 answer 바로 보시게 되면은 semi-annual compounding은 3%를 2번 컴파운딩 해주는 거고, 그리고 quarterly compounding은 1.5%를 4번 컴파운딩 해주는 거고, 밑에 monthly는 12번, 그리고 daily는 365번 해줍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6.090에서 쭉쭉 내려가면서 136, 168, 183으로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컴파운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EAR은 증가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표 두 개 나온 다음에 뭐 컴파운딩 뭐 frequency, 뭐 컴파운딩 rate 그랬을 때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올라가는가 그랬을 때 뭐 increase 고르고 increase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참고로 저랑 같이 푸시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요거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 시간 때 푸는 문제들이 시험 난이도다. 그래서 이해가 가셨다? 그럼 뭐 그 과목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뭐 이상한 옛날 문제 들고 오셔가지고 너무나 이거 어려운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시험장 가셔서 문제 푸시면은 시간이 대부분 다 많이 남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제 수업 들었던 수강생분들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시간이 남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부족할 일은 별로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OS 6.D 가보겠습니다. 자, 70페이지 넘으셔가지고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컴파운딩을 하기 때문에 EAR 구하게 될 때는 요 frequency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이 영향을 받는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AR 계산할 때는 기간에 꼭 주의하시라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 보시게 되면은 저랑 같이 나중에 신나게 계산기 풀 거기 때문에 계산기는 지금 잠시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쓰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계산기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줄에 When compounding periods are other than annual. 자, 1년짜리가 아니라면요. We must take account of that fact in our calculation. 그래서 제시한 뭔가 팩트를 우리 calculation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두 가지 example이 있다 나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John plans to invest 2,500불 in an account that will earn 8% per year with quarterly compounding.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저 quarterly compounding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은 How much will be in the account at the end of the 2 years. 자, 그래서 2년 복리 돌렸을 때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8% 나누기 2 하면 4%죠. 지금 나누기 4 하면 2%죠. 쿼터리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02를 우리가 여러 번 돌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 2년 돌린다고 했으니까 총 8번 들어가겠네요. 쿼터리로 돌아가니까. 그럼 1.02의 8승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게 앤서의 두 번째 줄 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 곱하기 1.02의 8승 하게 되면은 2929.15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자,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모듈 퀴즈 6.1 있죠? 자,
1번, an interest rate is the best interpreted as. 자, 이자율이 제대로 잘 해석이 되게 표현한 것은 뭐냐? A, a discount rate or measure of risk. 자, discount rate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measure of risk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자, 리스크를 측정하는 수단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리스크를 측정하는 수단은 나중에 다른 데서 배우시겠지만, 뭐,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뭐, value at risk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크를 측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자, B, a measure of the risk or required rate of return.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easure of risk가 틀렸죠. 자, C, a required rate of return or the opportunity cost of consumption. 그쵸, 두 개 얘기한 거죠. 요구 수익률과 기대 비용에 대해서, 기회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가볼게요. 1번 정답은 C. 2번. An interest rate from which the inflation premium has been subtracted is known as. 자, interest rate인데요. 지금 inflation premium 제가 지금 subtract, 제거됐다라고 하네요. 그걸 뭐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 real interest rate이죠. 이번에 정답은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What is the effective annual rate for credit card charge 18% compounded monthly? 자, 신용카드사에서 좀 지연시키면 18% 론을 땡겨준다고 했나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양아치같이 컴파운디드 먼슬리라고 하거든요. 먼슬리.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는 1 더하기 0.18 나누기 12 요거 한 거에다가 12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9.56% 나옵니다. 3번의 정답은 C.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